이 박사님, 예.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 유준상 TV 시청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야 배고프다는 얘기를 수시로 왔습니다. 가끔 그 주로에서도 만나 뵙고 매우 반가웠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대단히 기쁩니다. 오늘 좀 얘기해 주실 것은 흔히들 말씀하지만 노화 방지라든지 또 근육 관계라든지 예,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잘하겠습니다. 원장님께서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고요. 오늘 해드릴 내용은 근육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자 그겁니다. 그래서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근육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런 또 근육에 따라서 어떠한 운동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세월이 가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근육과 노화를 일부나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근육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하는 거, 두 번째는 자세를 잡는 거, 세 번째는 호흡을 하는 거, 네 번째는 체온을 만드는 것. 이 네 가지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동,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. 그래서 옛날 진화론적에 보면 나보다 센 놈이 오면 도망을 가거나 나보다 약한 놈이 있으면 잡아먹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. 지금도 우리가 전쟁에서도 나보다 센 놈 없으면 도망가고 또 약한 놈이 있으면 공격하듯이 그렇게 도망가거나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몸 중에 다리 근육입니다. 그래서 다리 근육은 잘 발달되고 힘차게 발달되고 또 오래 달릴 수 있게끔 진화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잡는 겁니다. 우리가 서 있는 것, 움직이는 것도 다 근육이 자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겁니다. 그게 안 되면 주저앉거나 쓰러지거나 또 약해지면 결국은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으로 갑니다. 세 번째는 호흡하는 거. 우리 숨 쉴 때 이 폐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하는 것도 근육이 하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폐 활량이 줄어들게 합니다. 이렇게 크게도 못 벌리고 작게도 못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데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체온을 만드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신체를 유지하는 게 36.5도인데 이 온도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, 이것이 근육이 하는 일인데 이 근육량이 짙거나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고 활력이 있어야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그렇게 생성된 체온을 전달해 주는 것이 혈관이고 또 전달하게끔 모터로서 돌려주는 것이 심장입니다. 그래서 데워주는 것은 보일러로 치면 버너 역할을 하는 거고 모터는 심장이 하는 일, 그 다음에 관은 혈관이 하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열을 만들고 또 심장에서 돌려주고 또 관에서 끝까지 가야지 팔다리 손끝이 따뜻한 겁니다. 뭐 하나라도 기능을 못하면 열이 발생이 안 되거나 심장이 잘못 돌려주거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손발 끝이 차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. 체온도 낮아지고.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손발도 따뜻하고 언제든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도 차고 항상 활력이 떨어져서 따뜻한 데 찾고 따뜻한 물 찾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분이 통계적으로 보면 학자에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들, 또 그런 분들이 바람의 확률도 높다, 이렇게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고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이 튼튼하면 우리가 주어진 수명보다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. 약으로도 되고 장갑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꾸준히 언제든지 오랫동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. 운동이 그것을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일회성이 있지만 운동은
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체온을 만들어낸다 그겁니다. 그래서 이걸 마무리한다면 군대에서 뭐 알통구부하는 게 좋냐 나쁘냐 그런데 그 알통구부하는 것이 한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지방을 일반 우리가 있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알통구부를 하면 군인들이 일반인보다 추위에도 잘 이길 수 있고 체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근육에서도 만들어내지만 지방 자체에서도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전이 그런 적응 중에 생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운동을 튼튼히 해서 이동도 잘하고 호흡도 잘 되고 자세도 똑바르고 또 이 사지의 모든 혈관도 튼튼하고 체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,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. 또 이렇게 선천적이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강하게 유전인자를 타고나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농사져봐도 이렇게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? 예전에 강아지를 낳던 때 현찮은 게 있고 센 놈이 있고 서열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이야 이제 선천적 DNA. 예.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뭐 체육중학교, 체육고등학교, 체육대학, 선수촌까지 가는 확률이 높고 이제 원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체육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튼튼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활체육에서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저는 뭐 중요하다.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지향하는 것보다 자기 건강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그것이 제한을 한다면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역시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선천적인 DNA도 중요하고 후천적으로 아까 얘기한 본인들의 근육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